자, 금일 수업은 제3강 부가가치세 제3강입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3절이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수업은 3번 또는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제목과 같이 현재 수업은 이제 공급 시기에 관련된 거죠. 공급 시기는 언제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 신고가 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가 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세금 계산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 공급 시기는 과세 거래를 어느 과세 기간에 귀속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 어느 과세 기간, 1기인지 2기인지 또는 1기 예정인지 1기 확정인지 귀속시킬 것인지와,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및 거래 징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인도, 얘가 포인트죠.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 인도라는 말은 공급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아요. 언제 제공하는가, 그때가 공급 시기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큰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물건은 이렇게 건네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인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용 가능할 때, 그 외에는 공급이 확정될 때 이렇게 됩니다.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오는 글자는 인도입니다. 인도. 어떤 경우든 인도될 때 재화가 공급이 된다.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 얘가 일단 먼저 가져가야 될 핵심 단어이고, 그 다음 나머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회계에서 배우는 이 공급 시기와 다른 유일한 한계가 이 장기 할부입니다. 회계에서는, 즉 재무회계에서는 장기 할부이든 단기 할부이든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인도될 때, 즉 공급이 될 때 그때 공급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반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기 할부 판매와 그 외로 구분을 합니다. 그 외라 함은 장기 할부 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단기 할부인 거죠. 장기 할부 반대말은 단기 할부가 되니까, 단기 할부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법에서 말하는 것은 장기 할부 판매 외 할부 판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가 이제 단기 할부 판매. 단기로 할부를 팔 때는 그냥 인도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 이 세 가지와, 그 다음 하나 더,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답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요것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는 물건이 먼저 공급이 되고 나서 돈이 늦게 주는 그런 경우죠. 중간 지급 조건부는 물건의 공급이 뒤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즉, 돈 주고 물건의 공급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라고 하고,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은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지만, 중간 지급 조건부는 지급 조건 자체를 날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월 1일 한 번, 6월 1일 한 번,
뭐 10월 1일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고, 완성도 기준 지급은 몇 %가 완성이 되었을 때 돈을 한 번 지급하고, 뭐 50%가 완성이 되었을 때 돈을 한 번 지급하고, 이런 식인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건의 완성이 마지막에 공급이 일어나겠죠. 중간 지급 조건부랑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은 물건이 언제 지급이 되느냐, 뒤에 좀 지급되는 형식이고, 장기 할부 판매는 물건이 앞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세무 1급쯤 가야 이 조건이 장기 할부 판매이다, 이 조건이 중간 지급 조건부이다, 뭐 이런 거. 최근에 전산세무 2급에 한번 중간 지급 조건부 모양을 띄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좀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는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에 포인트,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공급에서는 정답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예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 글자를 다 외우기에는 너무 기니까 중간 지급 조건 정도만, 완성도 기준 지급 정도만, 그 다음 마지막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얘는 강한 별표. 시험에 무지 잘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자면, 비판, 계사, 폐 이렇게 외우셨죠? 이것들은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익 또는 사용 또는 사용, 소비, 수익일,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개념은 인도되는 때예요. 인도되는 때, 물건이 공급되는 때, 공급이 되어서 사용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예외사항만 폐 없이죠. 그래서 제가 자면, 비판, 계사, 폐 없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면, 비판, 계사, 폐 없이.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공급 시기가 이런 식인 거죠. 사용, 소비되는 때인데, 이제 폐 없이만 주의하시면 돼요. 폐 없이. 폐업할 때는, 폐업할 때 비사업자인 A에게, 사업자인 A에게, 비사업자인 A가 아니지, 거꾸로 사업자인 A가 비사업자인 A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폐업 시입니다. 폐업 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를 비사업자인 A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비사업자 A가 그 물건을 누구에게 공급할 때겠죠. 그때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만은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사용, 이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폐업 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조건부 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홈쇼핑이죠. 홈쇼핑 같은 것들은 일단은 고객이 오케이 할 때, 또는 그 기간이 지날 때, 15일이면 15일이 딱 지날 때, 그때겠죠. 그때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조건이 성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물건을 뜯어서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뜻도 되고, 고객이 오케이 했다라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본다. 자, 나머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가공이 되었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왔죠. 가공 완료 시. 가공 완료 시가 아니라 언제냐면 인도할 때입니다. 인도할 때. 일단은 이제 이 페이지가 시험에는 무지 잘 나오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인도되는 때가 먼저 정답입니다. 인도될 때가 먼저 정답인데, 예외는 지금 크게 얘보다는 이제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 그리고 구획 단위를 끊을 수 없는 전력 기타 등등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또 그다음 간주 공급은 원래 사용 소비될 때인데 자면 비판 개사 폐 없이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폐 없이이다. 이 부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도되는 때. 조건부 판매는 당연히 조건이 성사되는 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장기 할부 뜻이 무엇인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는데 인도가 먼저 들어가고요. 먼저 물건이 공급되고 나서 이제 돈 지급되는 것이 두 번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나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은 3회 이상 분할. 한번 따지고 보면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2회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계약금 포함해서는 3번이에요.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 이상 그 기간이 인도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는 중간 장기 할부 판매는 1년이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은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주는 횟수는 따지고 계약금 제외하고 나면 이제 2회라는 것은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요. 3회 이상 분할로 암기하셔도 되고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화의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2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커피 자판기가 고객한테 커피를 제공할 때죠. 무인 자동 판매기는 무인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는데요. 물론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언제 공급이 되었는지 체크가 가능하죠. 맞죠? 가능하죠.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시스템이 다 장착되는 순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무인 자동 판매기가 고객에게 제공할 때로 되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무인 자동 판매기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 그 무인 자동 판매기의 주인이 그 안에 있는 무인 자동 판매기 안에 있는 돈을 인취할 때 그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인 자동 판매기는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판기 안에서 돈을 꺼낼 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출입니다. 수출은 포인트가 언제냐면 선적일이 포인트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일단 A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C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인도라는 글자 때문인 것 같고 일단 A가 많이 나옵니다. 내국 물품이 국외로 가는 것이 일단 수출이죠. 그때 배에 실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선적일입니다. 수출하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는 선적일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는 선적일. 일단 내국 물건이 이제 여기가 기준점이고 국내에서 이제 국외로 갈 때 그때를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이라고 합니다. 중개무역의 방식의 수출은 뭐냐면 이제 외국에 있는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보세 구역에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중개무역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제 수입이고요. 이 물건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물건을 되파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개무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물건이 이제 국외로 선적될 때가 정답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B하고 C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A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B는 원영어 내가 이제 큰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겠죠. 이 고기를 잡았으면 이 고기를 싣고 있다가 어느 나라에 가서 팔겠죠. 그 팔 때 이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렇게 합니다. 위탁 판매 수출도 마찬가지로
위탁에서 판매를 수출할 때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팔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 재료를 갖다 주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 갖다 주고, 또는 조금 더 인건비가 싼 나라에 주고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실은 이제 공급 가액이 확정될 때랑 비슷하지만 이때는 그때 인도될 때라고 표현합니다. 인도될 때 물건을 다 만들고, 앞서서 이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죠. 아이고,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재화가 가공할 때는 가공이 그렇죠.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인도될 때죠. 인도될 때. 그런 것처럼 페이지가 썼겠죠. 어쨌든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가공이 포인트가 아니라 인도가 포인트입니다.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인도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 인도 수출은 우리가 물건을 외국으로 가지고 갔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례를 든다면 두바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포크레인을 싣고 가서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가지고 오려니까 가지고 오는 비용이 더 드는 거죠. 이미 좀 노화도 좀 됐고 고장도 좀 났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되파는 경우예요. 외국에 인도가 되어서 거기서 수출하는 경우,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인도될 때입니다. 일단은 수출에 대한 포인트는 선적일이 포인트예요. 수출에 대한 포인트는 선적일이 포인트고, 예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령업이나 위탁 수출, 위탁 맡겨서 수출할 때는 그때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고, 그리고 위탁 가공 무역, 가공이 포인트가 아니라 위탁 가공해서 팔 때, 인도될 때, 외국 인도에서 팔 때, 인도될 때, 그때는 인도시이다. B하고 C보다는 A를 중점적으로 더 깊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입 제한을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는 이때는 수입이죠. 수입. 이때는 수입 신고 수리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 크게 잘 나오진 않아요. 위탁 매매라는 게 있죠. 위탁 매매. 누구에게 맡겨서 팔 때는 맡은 사람이 물건을 팔 때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게 물건을 의뢰를 하고, 하이마트가 그 물건을 고객에게 팔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보겠죠. 이때 이 하이마트를 수탁자라고 해요, 위탁자라고 해요? 이것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성 SCO라고 할게요. 삼성전자는 수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위탁자가 되고 하이마트가 위탁자가 됩니다. 위탁자. 다시. 하이마트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제가 좀 헷갈렸어요. 다시. 삼성전자가 위탁자가 되고 하이마트가 수탁자가 됩니다.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즉 수탁자가 고객에게 팔았을 때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그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했을 때, 그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얘는 아까 이야기했죠. 폐업은 폐업 C입니다. 폐업 C. 문제에서 폐업 1 또는 폐업 C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재화가 인도될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원칙이라고 해야 되죠. 원칙은 인도가 원칙입니다. 즉 그 물건이 상대방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공급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때가 공급 시기로 보면 되고, 나머지 예외상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재화의 공급 시기였고, 자,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들어가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 포인트는 영무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요. 내가 영화를 본다면 영화가 중간에 끊어지면 그것은 본 것이 아니에요. 영화를 끝까지 다 봐야 다 본 것으로 보죠. 즉
영무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재화는 아까 뭐였죠? 인도될 때, 용역은 영무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래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일단 정답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재화의 공급 시기랑 똑같죠?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완성도 기준 지급, 기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 얘는 똑같은 이야기고요. 간주 임대료. 자, 아까 우리가 그 간주 공급처럼 임대료도 간주 임대료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임대료라는 것이 뭐냐면 월세죠, 월세.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는 건데 그 국세청에서는 그 보증금을 받은 돈에 대해서도 그것을 월세로 환산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부가세니까. 그래서 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 임대료로 간주한다. 얘는 보면 우리가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쏴줬다면 쏴줄 때 영무 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죠. 기간이 지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또는 이제 과세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12월 31일이 딱 지나는 그 순간에 영무 제공이 완료된 거죠. 그래서 얘는 W 영무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임대료다 보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날짜로 말하면 6월 말 또는 12월 말이 정답이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나오는 답은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글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시험에 잘 안 나요. 이 과세 기간에 거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줬다. 뭐 어떤 이야기냐면 과세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고 7월부터 12월까지인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주냐면 1월부터 6월까지가 한 과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5, 6, 7, 8을 한 방에 주는 거죠. 4개월치를 한 방에 주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에 계약을 했을 때 6개월치 한 방에 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세 기간에는 이 과세 기간 것만, 이 과세 기간에는 이 과세 기간 것만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 공급 시기는 언제냐면 선불로 줬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날 이렇게 본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 재화의 공급하고 똑같죠. 간주 공급의 폐업 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원칙으로 갑니다. 원칙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닌 것은 일단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오케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원칙으로 갑니다. 인도되었을 때. 인도라는 말이 포인트죠. 무인 자동 판매기는 돈을 뺐을 때, 무인 자동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정답은 2번인데 현금 판매를 하든 카드 판매를 하든 세금 계산서 판매를 하든 돈 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다 보니까 팔았을 때입니다. 팔았을 때. 답은 인도가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재화의 공급 시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정답은 폐업 시. 틀렸죠? 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수출은 선적일.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이게 뭐예요?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은 사용, 수익, 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 소비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 소비, 수익될 때 이렇게. 외상 판매는 이게 또 포인트는 외상이든 현금이든 세금 계산서든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받을 때 포인트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죠. 정답은 인도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부가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아까 나왔던 보증금을 임대료화 시킨 것, 그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했죠. 정답은 그렇죠. 마지막 날 과세기간 종료일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거. 현금 판매, 인도가 포인트죠. 조건이 성취될 때. 무인 자동 판매기는 돈을 꺼낼 때. 인치라는 말을 쓰고 있죠. 폐 없이는 정답은 폐 없이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거래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될 때. 부동산이 아닌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죠. 맞는 말이고 틀린 거니까.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될 때가 아니라 재화가 인도될 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수익금액. 얘가 간주 임대료죠. 간주 임대료는 마지막 날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할 수 없는 것. 자, 장기 할부 판매 나왔었고, 그 다음 중간 지급 조건부 나왔었고, 완성도 기준 지급 나왔었고, 그 다음 전력 등 구획 단위를 끊을 수 없는 계속적인 공급일 때. 정답은 일단 1번이죠. 맞죠? 조건부 판매예요. 얘는 조건이 성취될 때. 여기까지 해서 1차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